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구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구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군대에서 또 야간에 피할 수 없는 근무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 근무인데 이 근무를 서다가 정말 또 희한하고 소름 돋는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엔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월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구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군대 괴담이에요. 네. 직접 겪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한테. 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이제 군 생활을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 근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등병 때 GOP로 자대 배치를 받게 돼요. 어이구야, 예. 네, GOP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우와, 그리고 실탄을 이제 들고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 군대보다는 뭐 되게 외로워요. 뭐 휴가도 잘 못 나가고, 예. 그리고 365일 24시간 풀 근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2년 내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대랑 1년 정도 주기로 교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등병부터 1병 말 때까지 이제 GOP에서 근무를 서게 됐고요. 그리고 1병 말에 교대를 하게 돼요. 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개의 대대 중에서 정말 운이 나쁜 한 중대만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남게 돼요. 아,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임무가 어떤 임무냐면 민간인 통제구역과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경계를 쓰는 그 검문소 역할을 맡게 돼요. 예. 운 나쁜 그 중대가 저희 중대가 됩니다. 하필, 예. 네, 하필 제가 독립중대가 되어서 저는 군생활 내내 면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는 거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보안도 네, 있을 그래서- 거고, 예, 위험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근무를 쓰게 되면서 그곳 근무지 중에 탄약구 근무지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영가를 만나게 된 썰과 오, 두 번째는 그 탄약구 근무지에서 빙의가 된 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저희 부대에서 두 가지 근무를 서게 되는데 한 가지가 검문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탄약고 제가 겪은 곳이 돼요. 근데 제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배경이 있어야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리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좋죠. 배경을 예. 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대 그 탄약고 근무지 옆에 보면은 거의 축구장 6개 이상을 이렇게 합친 것 같은 그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탱크 아시죠? 오, 탱크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예. 굉장히 넓어서 그 탱크 부대들이 허락을 받고 저희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2박 3일 정도를 포를 쏘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근데 귀신이 씌이거나 귀신을 볼 때는 굉장히 기가 허할 때 씌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때는 언제냐면 제가 상병 말 때쯤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게 돼요. 예. 네, 휴가를 나가고 이제 휴가 동안은 되게 열심히 놀고 술도 많이 먹고 이제 휴가를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휴가를 복귀할 때 제가 술도 많이 먹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복귀할 때 저희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대는 그냥 복귀할 때 그냥 부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 마을에 집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를 탔다가 이제 군대 트럭 있잖아요. 그거를 기다렸다 그걸 타고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그 비포장도로 산을 타고 들어가는데 한 30분 이상을 들어가게 돼요. 제가 휴가 복귀를 할 때, 그 차를 타고 몸도 안 좋은데 멀미를 하면서 그날 이제 휴가를 복귀를 했어요. 예. 30분 동안 그 비포장도로를 가다 보니까 막 토도할 것 같고 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 이제 부대 근처까지 갔어요. 들어가면 됐는데 갑자기 그 트럭들이 갓길에 정차를 했어요. 예.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대에서 탱크 20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저희 탄약고 옆에 탱크가 훈련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탱크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다 빠져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길이 좁다 보니까 탱크가 다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지는데 20-30분을 더 기다리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휴가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탱크가 나갈 때 그 탱크 부대에 그 소령이 있었는데 저희 그 검문소의 간부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인원 이제 다 빠졌고 그 야영지에는 더 이상의 인원은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간부가 오케이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휴가 복귀를 하게 됐죠. 네.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때 되니까 8시가 넘었어요. 휴가 복귀를 했는데. 이제 씻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 후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9월 상병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뭔데? 뭐라 했더니, 사실, 9월 상병님이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싫은 시간.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휴가 복귀자는 그 당일에 근무를 서지 않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당직사관한테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내가 지금 휴가 복귀를 하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근무를 들어가냐 라고 따졌더니 그 당직사관도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미안하다, 구워라. 근데 지금 상황이 근무자가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널 넣게 됐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막 대들듯이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럼 있어봐라. 그럼 근무를 한번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었는데 예. 당직사관이 다시 저를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지금 너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너를 근무를 빼주긴 어렵고 대신에 동기랑 같이 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원래 근무를 쓰게 되면 선임과 후임. 상병이랑 이등병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끼리 근무를 쓴다는 거는 별로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무를 그렇게 짜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안 좋은 그런 게 다 떠나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간. 이게 시청자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소풍 가는 느낌? 친구랑 그냥 수다 떨다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픈 것도 그냥 싹 잊고,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럼 바로 근무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랑 워낙 또 친해가지고, 너랑 같이 근무 쓰게 됐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새벽 1시 50분에 불침번이 깨웠습니다. 이제 근무지에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수통에 뜨거운 물 가득 채워서 주전부리들 라면 다 챙기고 예. 그 카드 있잖아요. 그 고스톱이랑 포커 이런 거 챙기고 그렇죠. 담배 라이터를 다 챙기고 이제 근무지를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직사관이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시 검문이 올 일이 거의 0%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무를 쓰게 이제 되면서 가자마자 바로 라면을 먹고 바로 담배를 피고 제가 동기랑 마주 보면서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노가리를 까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방탄 헬멧 하나가 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 방탄 헬멧이 저는 이제 문 쪽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계단에서 방탄 헬멧이 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제 몸이 반응을 했어요. 앉아있다가 제 총을 잡아두고 바로 가서 멈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방탄 헬멧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병장이었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등병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멈춰라고 뭐 암구를 대기도 전에 그냥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왜냐면 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병사니까. 네, 병사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막 욕을 하면서 다행이라고, 아저씨 누구냐고 막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막, 그러니까 제 동기는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총을 들고 막 일어나니까 예.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동기도 놀랐는데 갑자기 그 병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머부리더라고요.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눌한 말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들려서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너무 그냥 안 들려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주 뭐라고요? 왜 되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그대로 이등병이랑 병장이 360도 휙 도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뭐냐고 이러다가 동기랑 다행이라고 우리 영창 안 가도 된다고. 왜냐면 그 자리에서 담배도 피고 뭐 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딱 뒤를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랜턴이 꼭 있어야 되는 오.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 뭐야? 아무튼 간부 아니니까 됐어. 다행이야 우리 살았어. 막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행이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봤더니 아까 제가 휴가 복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탱크 부대들이 다 나갔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야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희 중대원 빼고는. 예. 근데 걔네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아. 생각해보니까 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상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그 계단을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철 계단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근무를 쓰다 보면 청각에 되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그 계단을 오를 때 발자국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못 들었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처음에 확인했을 때 굉장히 얼굴이 새카맸던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새카맣고 말도 안 되게 말랐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군복도 제가 그때 개구리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 군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 옛날 6.25 때 그런 건가? 네, 그런 군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 순간에 그냥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그리고 제가 딱 보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셔츠 쪽에 제가 부대 마크를 봤어요. 예. 부대 마크가 노란색 부대 마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근무 나갈 때 조끼를 차게 되는데 원래는 근무 마크를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예. 가리게 돼 있고 헌병 마크로 쳐서 부대 마크는 항상 가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보였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직사관한테 바로 달려갔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했더니 당직사관이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직사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진짜다, 너무 무서워서 얘기했더니 혹여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군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언비어? 약간 귀신을 봤다
이런 게 하면 군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그런 걸로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저희 부대원들한테 했어요. 했는데 예, 뭐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영가를 그렇게 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아니, 음, 그러면 구월님, 네, 그 동기분이랑 같이 근무를 쓰셨는데 네. 동기분은 못 보셨어요? 같이 봤죠. 같이 봤고 같이 대화도 대화하고, 하고? 같이 욕도 하고. 우와. 근데 제가 그때 그 아무도 없어야 되는 곳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저씨 반응했던 이유는 예. 그곳에 이제 탱크 훈련병들이 2달에 한 번 정도는 와요. 그래서 근무를 쓰다 보면 그렇게 새벽에 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 물어보기도 해서 그런 상황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했었던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말 간첩이거나 귀신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일단은 귀신이었으면 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예. 까맣고 그런 부분에 제가 너무나 소름이 돋았었던 이야. 이야기입니다. 오, 소름 돋아. 어우, 엄청 네. 무섭게 잘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도 같은 곳에서 겪게 되는데 네.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까 빙의라고 음. 말씀하셨죠? 네, 제가 돌비님 채널을 우연히 이제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겪은 게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이 진짜 사실이구나. 생각보다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이제 제 경험이 좀 특별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빙의가 됐는데 예. 제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풀자면, 그러고 한 몇 달 뒤에 제가 병장이 돼요. 예. 병장이 되고, 그때도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그 바로 다음날은 아니고, 휴가 갔다 와서 한 이틀 정도 있던 그 시간, 똑같이 2시, 4시 근무 탄약고였어요. 네. 그때는 제 마투임이라는 근무를 서게 되는데, 몸이 그때도 너무 안 좋았어요. 몸살 기운도 있고,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보통 이제 불침번이 이제 깨우잖아요. 근무 예. 나가야 된다고. 깨우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병장이었지만. 왜냐면 제가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가는 만큼 전근무자들이 또 그만큼 근무를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막 그 불침번 때문에 화도 내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서 제 2달 후임, 제 마투임이랑 탄약고 근무를 쓰게 됩니다. 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 후임한테 제안을 하나를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근무를 2시간을 써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1시간씩 교대로 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먼저 재웠어요. 그 밑에 판초이를 깔고 이제 후임을 재우고,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후임을 깨웠습니다. 깨우고 너 이제 1시간 잤으니까 나머지 1시간 내가 잘게, 이렇게 돼서 판초이를 깔고 그 탄약고 근무지에서 누워서 제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잠에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를 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네,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꿈을 꾸는데 온 새하얀 방이에요. 온 새하얀 방인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 꿈속에 오더니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바로 귀 앞에까지 왔어요. 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삭이는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난생 처음 듣는 말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이 저는 꿈속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세상에서 듣던 어떤 무서운 이야기보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 귀에서 삐 하는 그 이명 있죠. 이명이
딱 들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딱 돋으면서 잠에서 딱 깨요. 예. 잠에서 딱 깨자마자 눈을 떴는데 제가 가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위에 눌리는 게 제가 처음 겪었던 그 가위였거든요. 아, 이게 가위구나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 탄약고 천장 구석에 한 7살쯤 되는 여자 영가가 저를 그 파란색 온 몸으로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순간 너무 처음 겪는 무서움이어가지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거의 막 피부가 뚫릴 것 같은 소름처럼 되게 무서웠거든요. 예. 제 후임 이름을 만약 돌리면은 후임 이름이 돌비야 부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 혀가 안 움직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 한참 있다 뜨니까 그 영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위에 좀 익숙해져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똑같이 잠이 들게 돼요. 다시 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까 꿨던 꿈을 똑같이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내가 아까 꿨던 꿈이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똑같이 저한테 걸어와서 똑같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예. 그 순간 똑같이 이명이 삐 하고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환청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죽여 이러면서 환청과 함께 내 몸이 제 누워 있었잖아요. 발꿈치를 축으로 기하학적으로 제 몸이 뒤틀리면서 중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발 뒤꿈치를 축으로 일어나면서 뭐 각기하듯이 몸이 꺾이면서 제가 누우면서 옆에 K2 소총을 놨잖아요. 예. K2 소총을 탁 집어들고 좀비처럼 몸이 꺾이면서 제 후임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후임은 제가 가위 눌렸을 때 옆눈으로 봤을 때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제가 K2 소총을 머리 끝까지 들고 후임 바로 앞에까지 가서 내려 찍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엄마. 계속 환청은 죽여 이러면서.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제 정신은 온전한데 제 정신이 예. 깨어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미치겠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인데 제 후임을 죽이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주기도문, 찬송가,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찾으면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했더니 그 짧은 순간에 그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죽여 하다가 죽여 늘어지듯이 리마인드 되듯이 제 몸이 일어났던 그 동선 그대로 다시 눕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다시 누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이 제가 후임을 죽일 뻔했던 그 상황이 이거는 뭐 주변에 얘기했을 때는 뭐 그게 가위에 눌린 그대로다, 그 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정말로 현실이었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누운 상태가 가위에 눌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혀도 굳어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울고 있으면서 근데 제 후임이 갑자기 잠에서 깼더니 저를 한번 쓱 보더라고요. 쓱 보더니 다시 기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 돌비야 이거를 혀가 안 움직이는데 계속 진짜 혀를 깨물어 죽어야겠다.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 후임을 불러야겠다 하는 순간 나도 돌비야 이러면서 깬 거예요. 가위에서. 가위 깨자마자 제가 후임을 막 부둥켜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너 지금 죽일 뻔했다고. 너 나 못 봤냐고 했더니 자기는 중간에 한번 봤대요. 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몸을. 그래서 9월 병장님이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이하게 제 몸이 꺾이면서 후임을 이제 죽일 뻔한 그 경험을 하고 후임을 안고서 나 너 죽을 뻔했다고 욕하면서 예. 너무 안도감에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 밑에서 소초가 2층이잖아요. 1층에서 갑자기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발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후임이랑 딱
봤더니 난데없는 고라니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후두덕거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고라니가? 예? 고라니가. 근데 보통 고라니가 그렇게 막 있진 않거든요. 많긴 하지만.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저는 이 얘기는 무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아는 동생한테 저번 주에 이 얘기를 들려줬더니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동물한테도 귀신이 이렇게 옮겨서 뭐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빙의와 함께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도 이 얘기를 사실 군대에서도 또 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렇게 탄약고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또 다음에도 그 근무를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무섭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그냥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 얘기를 좀 무용담처럼 막 동기나 선임 후임한테 얘기를 하고 이랬어가지고 막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 근무는 이제 혼자 쓰면 굉장히 무섭겠지만 이제 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또 한 번 겪고 싶다. 또 한 번 그걸 겪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을 겪진 않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생생하셨으면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묘사를 잘 하실까.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얘기가 사실 그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쉬우시면 영상을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러면서 네. 이렇게 네. 혼자 연기하시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넣을게요. 그건 너무 창피할 것 같고요.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 구월님. 네. 이야, 진짜 레전드네요. 군대 괴담 중에서. 귀신이 있다고는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월님께서 또 이렇게 묘사까지 잘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이게 긴장하시더라도 이거 봐요. 네, 긴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더 말을 잘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소름이 진짜 쫙 끼쳤어요. 아까 죽여 하는데 소름이 그냥 있는 그냥 소름 없는 소름 쫙 돋았는데 이야, 군대 괴담으로 소름 돋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또 이야기 잘해주신 것 같고 이런 경험이 흔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흔한 경험은 아니고 실제로 야간 경계 근무를 쓰면 많이 피곤하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래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게 참 이런 경험담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